한 국가가 20년째 똑같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6개월 두면 핵무기 완성.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왜 20년이 지나도 그 6개월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이란의 미사일이 텔아비브까지 날아가는 시간은 고작 1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 타고 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핵이라는 연막 뒤에 감춰진 진짜 게임.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이란, 6개월 뒤면 핵무기 완성한다. 이 헤드라인을 어디선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문장이 2006년에도, 2016년에도, 그리고 2026년 오늘도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년째 임박만 하고 있는 핵무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2003년 종교적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파투아라고 부르는 명령이었죠. 핵무기 개발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칙령이 진심이었는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방 언론이 이 복잡한 맥락은 쏙 빼고 핵 위협이라는 단순한 프레임만 20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은 너무나 완벽한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 개입하고 싶을 때는 핵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면 됩니다. 반대로 손 떼고 싶을 때는 협상 중이니 지켜보자며 한 발 빼면 그만이죠. 개입과 방관, 양쪽 모두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 그게 바로 이란 핵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조차 조용히 인정합니다. 이란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 순간 전생의 문턱까지 치닫고 있을까요? 20년 묵은 핵 공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늘을 가르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핵은 쏘는 순간 모두가 죽는 무기입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 핵은 실제로 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인질로 잡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끼리는 역설적으로 전쟁이 터지지 않았죠. 상호 확증 파괴, 영어로 MAD라 불리는 이 공포의 균형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핵 대신 모든 자원을 탄도미사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중동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거리 2,000km가 넘는 미사일을 수천 기 보유하고 있죠.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곳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입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텔라비브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 아이언돔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전부 막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핵은 정치적 협박이지만 탄도미사일은 지금 당장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명확해집니다. 20년 동안 오지 않은 핵보다 10분 만에 도착하는 미사일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을 먼저 때리는 선제 타격. 위험한 도박이지만 그들에겐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진짜 웃고 있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당연히 싸우는 쪽입니다. 군인이 죽고 도세가 파괴되고 국고가 비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일까요? 그 총과 미사일을 만들어 파는 쪽입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르먼. 미국의 3대 방산업체 주가는 2024년 이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40억 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할 때마다 미국 방산업체 장부에는 수십억 원의 매출이 찍힙니다.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5천만 원. 수백 발을 쏘아 올리는 하룻밤이 지나면 수백억 원이 허공에서 연기로 사라지고 그 돈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분기 실적이 됩니다. 하지만 방산업체만 웃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전쟁 반대, 평화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묘한 사진들이 흘러나옵니다.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거나 손상된 장면들이 익명의 채널을 통해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보기관이 뿌렸다는 정황이 포착됐죠. 왜 동맹인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걸까요? 사우디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의 진흙탕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손잡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는 페트로 위안화 구상이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전쟁터에서 한 발 물러나 양쪽 다 소모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사우디의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든 걸까요? 이 전쟁은 신앙이나 이념의 충돌이 아닙니다. 철저히 두 정치인의 생존 본능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내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법정에 서야 하고 권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호흡기입니다. 대서양 건너편 백악관에는 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앉아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그의 핵심 측근들, 특히 사위 제러드 쿠셔너와 그 주변 인맥은 철저한 친이스라엘 성향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골란고원 주권을 승인했던 전례가 있죠. 네타냐후에게 이보다 우호적인 미국 행정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타냐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창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것을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정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이 아니면 중동의 판을 뒤엎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본질은 정치적 기회의 창을 놓치지 않으려는 계산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립니다. 일부는 동맹을 위해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왜 우리 세금이 남의 전쟁에 쓰여야 하느냐고 반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작전은 왜 역효과를 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원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그 충격으로 내부 반란을 유도해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른바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전략입니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끌어내렸던 그 방식을 이란에도 적용하려 했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란 내부에는 원래 서방과 대화할 준비가 된 온건파들이 있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같은 실용주의 정치인들, 2015년 핵 합의를 이끌어냈던 협상가들이죠. 그들은 경제 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들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을 때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건파는 봐라, 미국과 협상해봤자 소용없다는 강경파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이들은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를 타협을 모르는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들이 채웠습니다. 레짐 체인지는 전형 체제 결속만 강화시켜준 꼴이 됐습니다. 외부의 적이 명확할수록 내부 단속은 쉬워지는 법입니다. 이란 정권은 서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서사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고 반체제 인사들을 적의 협력자로 몰아붙이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함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자립에 가까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병목입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의 원유가 모두 이 좁은 물목을 거쳐야 세계 시장에 나갑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서울 여의도에서 반포대교까지 거리보다 조금 넓은 정도입니다. 이란이 마음먹고 기뢰를 뿌리거나 미사일로 유조선을 위협하면 이 물길은 하루아침에 막힙니다. 국제 유가는 하나로 연결된 수조와 같습니다. 한쪽에서 물이 빠지면 전체 수위가 내려갑니다.
중동 원유 공급이 끊기면 유럽과 아시아의 원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유사들은 당연히 더 비싼 값을 쳐주는 해외 시장으로 기름을 돌립니다. 결국 미국 내 주유소 가격도 덩달아 치솟게 됩니다. 에너지 자립이 가격 면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한국 주유소 가격은 폭등하고 반도체 공장 전기요금이 뛰고 물류비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출렁입니다. 중동에서 터진 불꽃이 발등 위에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중동 뉴스는 대부분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CNN 같은 서방 매체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들의 보도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객관적일까요? 모든 언론에는 자국의 이해관계라는 렌즈가 끼워져 있습니다. 서방 언론의 중동 보도에는 미묘한 편향이 존재합니다. 이란은 거의 항상 위협으로 그려지고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자위권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됩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도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았다는 설명이 따라붙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전부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사실을 생략하느냐에 따라 같은 전쟁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진짜 판의 흐름을 읽으려면 다른 창으로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을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성향이 강했던 매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논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왜일까요? 아랍 국가들 내부에서 이란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니파 아랍 왕정들에게 시아파 아랍 왕정이기란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편함을 넘어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나라가 늘고 있고 이란의 저항의 축 전략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가 곧 프레임입니다. 하나의 창문만 열어두면 방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종교 대립도 이념 충돌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핵이라는 가짜 명분 뒤에서 벌어지는 생존 게임입니다. 10분 만에 날아오는 미사일 사거리를 두고 벌이는 물리적 싸움이자 권력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는 정치인들의 계산이 뒤엉킨 복잡한 판입니다. 우리는 서방 언론이 만들어낸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란은 악당이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프레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그 프레임 바깥에서 사우디는 중국과 손잡고 다음 세계를 설계하고 있고 방산업체들은 분기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불을 쌓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 주유소 가격은 폭등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전기요금이 뛰고 택배비가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저 멀리 중동의 불꽃이 우리 발등 위에 떨어집니다. 이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날아다니는 포탄입니까? 아니면 그 포탄을 던지고 받아내는 손입니까?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뉴스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